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급격히 저하되는 소화대사 기능과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임상의학적으로 검증된 토마토의 치명적인 상극 음식 조합과 영양소 파괴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올바른 의학적 토마토 섭취 전략을 전문의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실천해온 식습관이 체내에서 어떻게 만성염증과 독소를 유발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 라이코펜 성분이 핵심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며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효능도 함께 섭취하는 식품의 화학적 결합에 따라 완전히 상쇄되거나 오히려 위장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설탕입니다. 과거부터 많은 가정에서 토마토의 신맛을 줄이고 풍미를 돋우기 위해 설탕을 듬뿍 뿌려 먹는 습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토마토가 가진 귀중한 영양소를 길거리 쓰레기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가장 최악의 식습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며 세포 내 대사작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마토에는 우리 몸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9는 인체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코엔자임 역할을 수행하는데 설탕이 체내에 들어오면 이를 분해하고 대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비타민 B1을 소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마토 자체의 비타민 B가 설탕 분해에 전부 탕진되어 우리 몸에 흡수될 잔여 영양소가 남아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시니어 계층에게 토마토와 설탕의 조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토마토의 유기산 성분과 설탕의 단순당이 결합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는 췌장에 과도한 과부하를 주어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노년층에게도 만성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바로 덜 익은 푸른 토마토와 우유 및 유제품의 결합입니다. 완전히 익지 않아 푸른빛을 띠는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에 싹에 있는 독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완숙되지 않은 토마토 역시 이 성분을 미량 가지고 있어 면역력과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이 다량 섭취할 경우 복통, 구토, 어지럼증과 같은 급성 중독 증상을 유발할 위험이 농후합니다. 푸른 토마토의 솔라닌과 우유의 칼슘 및 단백질 성분이 위산과 만나 결합하게 되면 체내에서 단단한 응고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응고물은 위장관 내에서 쉽게 소화되지 않고 오랜 시간 머무르며 위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킵니다. 평소 위염이나 식도염을 앓고 계신 60대 이후 어르신분들이 푸른 토마토가 섞인 샐러드를 우유와 함께 드실 경우 극심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기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다수의 분들이 간과하시는 최악의 조합은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식을 섭취할 때 각종 채소를 함께 썰어 샐러드로 만들어 먹곤 합니다. 하지만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비타민C 분해 효소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C 성분을 만나는 즉시 산화시켜 영양학적 가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세포막이 파괴될 때, 즉 칼로 오이를 썰거나 다질 때 세포 밖으로 다량 유출되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효소는 토마토 조각과 접촉하는 순간 토마토 속의 유익한 비타민 C 성분을 파괴적인 속도로 파괴해버립니다.
비록 이것이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 비싸고 좋은 토마토를 먹는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조합입니다. 만약 토마토와 오이를 반드시 한 식단에서 동시에 섭취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학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나 레몬즙을 오이에 먼저 버무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이에 포함된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산성 조건에 매우 취약하여 산도가 높아지면 그 활성도가 급격히 억제되거나 파괴됩니다. 조리 시 식초 소스를 가미하면 토마토의 비타민C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두 채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대상은 공복 상태에서의 토마토 섭취와 위장약의 동시작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 공복에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시니어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는 펙틴과 융해성 타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벽에서 분비되는 강한 산성의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결합하여 거대한 덩어리로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복에 형성된 타닌과 위산의 결합체는 소화가 되지 않는 단단한 겔 형태로 변의 위의 배출구를 막거나 위 내부의 압력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로 인해 위장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인 위팽만감이나 통증, 심한 경우 위궤양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위장 기능이 약해 위장약을 복용 중이신 어르신들의 경우 위장약의 대사 경로와 토마토의 타닌 성분이 충돌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고 위장 장애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맥주나 고지방 안주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가 알코올 분해를 돕는다고 믿고 술안주나 식사 때 반주와 함께 즐겨 드십니다. 물론 토마토의 수분과 비타민이 숙취 해소에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차가운 성질의 토마토가 차가운 맥주, 그리고 기름진 안주와 위장관 내에서 결합하면 소화효소의 활성을 극도로 저하시켜 만성설사나 대장염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특히 토마토의 차가운 유기산은 위장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고 연동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이때 맥주의 알코올 성분과 고지방 안주의 유익균 억제 작용이 동시에 중첩되면 소장과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교란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아침 심한 복통과 장염 증세로 고생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므로 술자리에서의 날토마토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토마토의 영양을 100% 흡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 정답은 바로 열을 가해 익히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토마토의 주성분이자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핵심인 라이코펜은 단단한 식물성 세포벽 내부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할 경우 세포벽이 깨지지 않아 실제 체내 흡수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하지만 토마토에 열을 가해 가열하게 되면 이 단단했던 식물성 세포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면서 내부의 라이코펜 성분이 밖으로 대량 빠져나오게 됩니다. 더욱이 라이코펜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가열된 토마토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버무려 조리하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최소 4배에서 최대 9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 성분은 토마토의 지용성, 항산화 물질을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리파아제와 결합하기 쉬운 형태로 유화시켜줍니다. 이렇게 유화된 라이코펜은 소장 점막을 통해 혈관 안으로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흡수되며 전신의 세포로 이동하여 혈관벽에 쌓인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중차대한 방어벽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의학적 식단 팁은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조리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토마토 달걀 볶음이라고 부르며 영양학적 균형이 완벽한 최고의 궁합 음식으로 평가합니다. 토마토에는 노년기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 성분이 다소 부족한 편인데
달걀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며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지질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돕는 상부상조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달걀의 비타민 E 성분과 토마토의 비타민 C, 라이코펜이 만나면 강력한 항산화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 복합적인 항산화 시스템은 단독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보다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능력이 수십 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이는 60대 이후 뇌세포의 퇴행을 막아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염이나 만성신경통을 유발하는 신체 곳곳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킵니다. 토마토를 고르실 때도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토마토 중 크기가 크고 초록빛이 도는 일반 토마토보다 크기가 작고 완전히 붉게 익은 방울토마토가 노년기 건강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위 무게당 영양소를 정밀 분석해보면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과 비타민C,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비타민 K의 함량이 무려 2배 이상 높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울토마토는 껍질의 비율이 일반 토마토보다 높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의 연동 운동이 저하되어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는 70, 80대 어르신분들의 장벽을 자극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따라서 하루에 잘 익은 방울토마토를 10알에서 15알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마토 섭취 시 반드시 의학적으로 제한하셔야 하는 고위험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만성신장 질환 및 심부전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혈압을 조절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 성분이 매우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심각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체내로 들어온 칼륨을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칼륨 혈증은 초기 증상이 혈압 저하나 가벼운 무기력증으로 나타나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상태가 심해지면 심장의 근육세포에 정기적인 전기 신호를 교란하여 치명적인 심실세동이나 부정맥, 심지어 급성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장이 약하다면 반드시 토마토를 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 심하신 분들도 토마토의 강한 산도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의 pH는 4, 5 내외의 강한 산성식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식도가 이미 헐어 있거나 하부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진 노년층 환자가 밤늦게 토마토를 생으로 먹고 바로 누울 경우 위산과 토마토산이 함께 역류하여 가슴이 타는 듯한 흉통과 식도 점막에 미란성 손상을 유발하므로 섭취 시간과 조리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건강식품인 토마토를 약으로 쓰기 위해서는 첫째, 설탕을 절대 뿌리지 마시고 둘째, 가급적 오이나 우유와의 동시 섭취를 피하며 셋째, 신선한 올리브 오일에 살짝 가열하여 조리해 드시는 식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이 노년기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임상의학적 최선책입니다. 오늘 배운 올바른 의학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의 매일의 식단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